자,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아마 가장 논쟁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왕이죠. 바로 세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사람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역사 속 미스터리 같은 인물인데요. 그 두 얼굴을 오늘 한번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러분, 평생 동안 한 왕을 괴롭힌 유령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한 군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아주 어두운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. 정말 섬뜩한 문장이죠? 이건 세조가 죽을 때까지 시달렸다는 그 유명한 악몽에 대한 전설이에요. 꿈속에, 그리고 또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형수, 그러니까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나타나서 그 원한을 가득 담아 침을 퇴하고 뱉었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악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. 전설에 따르면요, 그 유령이 뱉은 침이 닿은 자리마다 끔찍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대요. 결국 이 피부병이 뭐랄까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저주처럼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도대체 한 나라의 왕이 왜 이런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을까요?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? 자, 이제부터 그 깊은 고노의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 유령의 정체를 알려면요, 먼저 그 유령을 불러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. 모든 비극의 시작점, 그건 바로 피로 얼룩진 쿠데타였습니다. 네, 바로 계유정란입니다. 이 사건이 세조라는 인물의 평생을 그리고 그의 역사를 규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이건 그냥 누가 더 힘이 세나 하는 권력 다툼이 아니었거든요. 자기 핏줄, 이제 겨우 11살짜리 어린 조카의 자리를 힘으로 빼앗은 말 그대로 찬탈 사건이었던 거죠. 당시 수양대군의 움직임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치밀했습니다. 자기 형인 문종이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켰고요. 그로부터 2년 뒤, 그러니까 총 3년 만에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세조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. 내가 왜 이 피를 묻혀야만 했는가? 그리고 그는 그 대답을 업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자신의 시작을 정당화하려고 한 거죠. 그래서 세조는 그냥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로만 남지 않았습니다. 마치 내 통치가 옳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어마어마한 야망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뜯어고친 위대한 건설자의 면모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그 업적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나라의 뼈대인 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는 한글, 행정 시스템, 그리고 국방까지 거의 나라의 모든 분야를 손대서 강력한 조선의 기틀을 다졌다고 볼 수 있어요. 그중에서도 딱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단연 경국대전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그전까지는 사실 좀 주먹구구식이었거든요. 관습이나 옛날 판결에 의존했는데 이걸 딱 명문화된 법으로 통치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 국가로 팔바꿈시킨 정말 역사적인 작업이었습니다. 또 한글,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한글도 빼놓을 수 없죠. 물론 아버지인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당시 사대부들 반대가 엄청났잖아요. 그래서 잘 퍼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불을 확 붙인 사람이 바로 세조입니다.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해서 그냥 책상 위에만 있던 글자를 진짜 백성들이 쓰는 살아있는 언어로 만들어준 거죠. 어떤 학자들은 한글 보급에 있어서는 세종보다 세조의 공이 더 크다고 말할 정도니까요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눈부신 업적들, 그 이면에는 정말 끔찍한 대가가 있었습니다. 그가 만든 국가의 질서라는 건 사실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혼돈과 잔혹함이 동원됐던 거죠. 그 잔혹함의 상징, 바로 사육신입니다. 죽음으로 충성을 다한 6명의 신하라는 뜻이죠.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끝까지 저항했던 인물들이고 세조의 그 거대한 야망이 어떤 피해 대가를 치렀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육신이 어린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발각되자 세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고문을 가하고 모두 처형해버립니다. 이건 그냥 너희 잘못했으니 벌 받으라가 아니었어요. 나한테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아주 서슬퍼런 경고였죠. 공포로 왕자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. 결국 우리는 이런 깊은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. 한 사람 안에 위대한 업적을 담긴 건설자의 모습과 피도 눈물도 없는 찬탈자의 모습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.
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바로 그 왕의 악몽이요. 어쩌면 그 끔찍한 악몽은 이 위대한 업적과 끔찍한 피해 역사, 그 두 얼굴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세조 자신의 양심이 아니었을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세조의 두 얼굴인 거죠. 한쪽 얼굴은 나라의 기틀을 세운 위대한 군주, 건설자의 얼굴. 그리고 다른 쪽 얼굴은 핏빛 숙청으로 권력을 지킨 냉혹한 찬탈자의 얼굴.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진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. 이 둘을 합친 게 바로 세조라는 인물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과연 위대한 업적은 피로 물든 시작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? 세조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.